인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간직한 환단고기에 국제 학술 연구를 펼치는 세계 환단학회가 행촌학술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춘계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부 기조 강연, 2부 행촌학술문화진흥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 발표, 3부 창세조서 역가 정증을 주제로 한 학술 발표로 진행됩니다. 2018 행촌학술문화진흥원 세계환단학회 공동 춘계 학술대회. 바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조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그 학술 발표가 굉장히 촘촘한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뭐 다소 힘드시더라도 잘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산호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그 화가시고요. 특히 이제 그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성조의 그 수많은 분들의 어진을 일일이 다 그리셨고 멋진 그런 어진이라고 명성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연 제목은 외의 실체에 관한 고찰입니다. 자, 김산호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영광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명함을 한 장 먼저 띄웠어요. 이게 딱 보면 아세요. 오른쪽에 서 있는 게 이게 라이파이예요. 라이파이라고 만화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슈퍼맨이 있듯이 한국에도 옛날 라이파이가 있었어요. 이게 1959년에 이 책이 이제 출간을 해서 한국을 아마 한번 휩쓸었던 한국 최초의 SF 만화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렸던 김산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다큐 아티스트라고 돼 있어요. 그 명함에 다큐 아티스트라고 하는 건 다큐멘터리죠.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에 옛날에 사진이 없잖아요. 세계를 많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선진국에 가면 그 나라 역사들이 잘 그려져 있어. 그건 뭐냐면 사진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 옛날 뭐 나폴레온이 그 말 타고선 탁 뭐 근사하게 그 알프스를 건너서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알프스를 건넜을 때 나폴레온이 당나귀 타고 건넜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걸려서 발벌 떨면서 갔는데 그림에 보면 그렇죠. 그림 한 장이 불란서의 그 영웅을 얼마나 우영 있게 그려내는지 이 세계 일본 가도 그렇고 영국 가도 그렇고 전 세계의 모든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역사화가 별로 없고 제일 첫째. 그 다음에 역사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내가 많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그림들 속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역사를 보는 그 눈은 우리 홍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다 역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 대한 설명을 깊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는 관점,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역사를 봤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리 보여요. 여태까지 이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다릅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 지금까지 이 강단 사학에서 그 부르짖던 그런 역사는 다 발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남이 연구한 걸 들여다보고 또 베껴서 뭐 자기 의견 한두 개 더 거기다 넣어서 이제 책을 내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럽니다. 너무 헐뜯는 것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를 내가 가서 보니까 틀렸어요. 가서 내가 보니까 틀렸어요. 남대문 문주방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북한에 처음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을 보고 제일 처음에 내가 가고 싶었던 데가 청천강이에요.
옛날 그 수나라하고 전쟁할 적에 정말 을지문덕이 그 많은 사람을 그 매몰시켜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배웠는데 실제 가서 강을 보니까 그 강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때 말하는 그 살수 이런 그 강이 없었느냐 하면 있었지. 있었는데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있는데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안방학자들이 앉아서 남의 책 들여다보고 쓰는 바람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을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우셨어요? 우리나라 부여 있잖아요. 부여에 졸본부여 있습니다. 졸본부여가 무슨 뜻이냐? 아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 왜냐하면 한자 뜻풀이하고 앉았거든. 한자의 뜻을 풀다 보니까 졸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미국의 뉴욕의 뜻이 뭐냐? 뉴욕의 뜻을 알고자 하면 요크를 가봐야 돼요. 아, 요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와서 새로운 뉴욕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졸본을 가본 일이 없어요. 그냥 한자로 졸본이라고 써놨으니까 거기에 한자 뜻풀이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봤어요. 실제로 졸본이 어딘가 싶어가지고 키르기스탄에 가서 그 호숫가에 있는 옛날 철본 아니에요? 그 철본 사람들이 부여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바이칼 거쳐서 흥안령까지 와가지고 거기다 뭐 세웁니까? 홀승을 태우고 비류 그 호수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수평이동, 지명이동을 해왔으니까 졸본이에요. 우리나라 요새 이럽니다. 뭐 집안 그러는데 저 집안이 그 중국에서 말하는 집안이 우리 한국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국내성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국내가 집안이죠. 근데 집안을 중국식 발음으로 한다고 찌안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국내와 집안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국내는 중국말로 한자로 표현한 것이고 집안이라 그러면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근데 그 우리말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발음하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이지. 왜냐하면 현장 가보니까 달라. 전부 다 달라. 우리 앞에 홍윤기 박사 계시지만 이분은 일본에 그렇게 사시면서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본 거하고 우리가 막연히 상상한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 많은 그 저술을 하신 걸 내가 봤고 나도 봤어요. 읽고 감명도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역사의 현장을 내가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지금까지는 옆집과 옆집이 서로 저 동네에서 강 건너서 산 넘어서 뭐 했는가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 썼어요. 근데 요새처럼 드론을 띄우든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배운 거하고 달라. 왼쪽에 있다고 한 것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다는 게 또 엉뚱하게 북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한국의 학자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써요. 그 쓰고 학위를 받고 막 발표를 하고 자기 의견이 틀리면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역사를 보는 법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지. 읽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김성호라고 하는 지리를 담당했던 그 학자 한 사람은 엉뚱하게 비류백제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역사를 지리적으로 풀어냅니다. 지리의 수로를 풀어내고 강단사학께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역사 박사 학위를 얻어요. 기어코 그 역사학과를 공부를 해서 다시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실제로 내 눈으로 가서 보고 온 사람, 실제로 그게 실증 아니고 뭐가 실증입니까? 그래서 이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서 보고 내 눈으로 만져보고 정말 그런지 거리 재보고 따라서 제가 얘기하는 많은 역사 사실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과. 왜? 가보니까 아니더라. 철본이 뭐 그런 뜻이 아니더라. 내가 정말 가서 보니까 철본이 여기 있었더라.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런데
거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다큐 아트를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다큐 아트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상황을 그려서 사진처럼 재현해서 현재 사람들이 기록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뭐 어떤 장군이 X 장군이 말 타고 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 타고 갔구나. 근데 다큐 아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탔는지 알아야 돼요. 그 말이 그 당시 몽고 말인지 저 서양의 서역 말인지 한국에 있는 기록가들이라는 게 다 뭔지 압니까? 경마장에서 뛰는 그 서양 말들을 그렸어요. 한국 옛날 장군들이. 그땐 그런 말이 한국에 없었거든. 그럼 뭐 왜곡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그 뭣도 모르고 정부에서는 막 아무 그 화가나 자기네 동네 화가들 시켜가지고 막 그려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게 역사 그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익으면 논문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한 장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이 단군이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전부 다 어느 그 도사 한 분 그 산에 영감님 떡하니 앉아 계신 그분만 생각하는 게 그분만이 유일하게 한국에 알려진 단군이거든. 단군이 그렇게 생겼을 수는 없잖아요. 시작부터. 그건 현장에 가서 보고 만지고 역사를 보고 실제 웨더, 날씨도 보고 다 이런 걸 볼 적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한국이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의 기상을 아주 맥시멈 그 드높일 수 있는 게 뭘까? 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화가들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상징하는 우리 호랑이 이후에 우리 민족은 봉황이죠. 그러니까 봉황이 백두산 꼭대기에서 큰 날고 뛰는 이런 그 기세,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개천지절이라고 써놨는데 옛날부터 내가 주신 제국사 25년 동안 내가 그림으로 그 역사의 기록화를 많이 남겼어요. 미국이라니 우리 서양 그림들을 보면은 다 무슨 옛날에 그 아담과 이브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라고 아담과 이브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청지찬조이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한민족 태초에 그 마고 주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마고 주신을 내가 다시 그린 거. 자, 이제 이게 미술가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미술가들이 보면은 신라에서 금관이 나왔다.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에서 금관이 나왔다. 그럼 가서 봅니다. 가서 보고 만져보고. 그런데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신라로 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런 문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이 이동해 온 거지. 이 말은 내가 계속할 거예요. 한 민족이 이동하면 그 민족의 문화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물론이죠.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미국 가서 쌀밥 먹잖아요. 우리식으로 고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거를 이제 그 과정을 실제로 가서 보면 이제 알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안파견 그 한님이죠. 우리 발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실 때 앞으로 읽으실 때 절대로 한자에 뜻풀이 하지 마십시오. 조금 아까 내가 국내성을 갖다가 이제 국내라고 읽지 않으면 읽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한자 뜻풀이 한다 하시고 찌안, 집안, 우리말로 집안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집안, 그러니까 국내잖아요, 바로. 근데 그걸 왜 찌안 이런 식으로 발음해가지고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으면, 그러니까 제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어디든지 새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우리 발음이 뭔가, 우리 옛날 발음으로 뭐라고 했나, 그것부터 봐요. 여러분들 다 역사학자들이시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 딱 보면은 무슨 한국이 옛날에 무슨 그 역사책에 나오는 거 많은 거 한자 뜻풀이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엉뚱한 뜻으로 빠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한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옛날 소리말로 했을 때 소리말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집에 보니까 거기 개동이라고 있어요. 대나무와 같다. 그래서 우리 대쪽같이 대나무와 같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기다 써놓은 거, 난중일기에 써놓은 건 개똥이에요. 우리 발음으로 개똥이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개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 돼, 우리는. 그러면 우리 역사가 뜻밖의, 너무나 쉽게 한 줄기로 풀려요. 우리 옆에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은 뭐예요? 한은 크다는 뜻이니까 큰 강. 그 소리 아닙니까? 큰 강. 우리말로 큰 강이에요. 큰 물, 큰 강. 그걸 갖다가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큰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한이라고 써죠. 근데 한이라고 하는 걸 한나라 한자를 써요? 그럼 한나라 강이 되는 거예요. 한국식, 소위 강단사학에서 읽는 때는 한강을 한나라 강이 됩니다. 한성은 한나라 성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우리 역사 왜곡이라는 게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말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한자가 나오더라도 소리말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역사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일본말이고 영어고 중국말이고 다 풀립니다. 한마디로 풀려요. 이랬을 때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김산호 같은 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나는 모든 역사를 한글로 읽습니다. 한글로 읽으니까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다시피 옛날에 이게 기록화예요. 옛날에 이런 그 왕들이 이 고시리 왕 이런 그 왕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중국 황제로부터 뭐 임명을 받은 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요새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잊지 마세요. 우리 옛날에 모든 왕들은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행정적인 왕은 없습니다. 오늘날 일본에도 일본 천황은 제사장이에요. 일본을 다스리는 건 쇼군들이죠. 요새는 총리가 하지만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의 그 행색과 하늘을 이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그 모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덮어놓고 왕이다. 그래서 뭐 면류관 씌우고 면류관 써요. 나중에 왜 면류관을 쓰던 시절이 유행할 때는 씁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절 소위 말하는 한국 시절, 한국의 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는 나라가 아니죠. 크다는 뜻이지. 민국이 나라입니까? 민국은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한족이다, 한민족이다, 한이 우리다. 근데 한은 무슨 뜻이냐? 하늘은 제일 큰 뜻은 하늘이고 하늘을 한이라고 하죠. 하늘.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건 크다는 뜻이죠. 한길 뭐 이런 거. 또 한이라고 그러면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왕 중에서도 큰 한은 뭐예요? 왕, 대왕이란 뜻이지. 그래서 칸이라고 안 합니까? 징기스한도 얘기할 수 있고 징기스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우리 우랄 알타이어에 어근을 둔 뿌리를 둔 그런 말에 그 파생돼서 나오는 얘기 또 변형된 얘기들이구나. 어근을 다시 찾아가면 다 풀려요. 이상스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석재임 이제 환인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한님으로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발음은 한님. 한님이면 뭐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왕은 있을 수 없고 일본 천황이 하늘에 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천황 같은 개념입니다. 한님은. 우리는 이 하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아까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유태인들이 이 자기네들은 God chosen people 이럽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자기 민족은 특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God의 신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신의 자손이야. 바로 천손족이잖아요. 천손족이 신의 자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뭐 헤매죠. 이 동양에는 저 중국과 일본만 있는 줄 알았다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그 힘을 제가 지금 이제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 그 논아주신 그 책 속에 제일 앞에 제가 그 외의 실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에 나타나는 얘기를 내가 다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있으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순서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황제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들, 우리의 그 제사장들이 움직여가는 거. 옛날은 재정일체 아닙니까? 제사장이 왕이지 뭐.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의 그 우리 하늘나라 한국의 그 7세까지 이 모든 그 영정을 내가 그린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천혜를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배달 제국이라고 하는 게 황제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나라라는 뜻이죠. 여러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거발한 이렇게 됐어요. 거발한 이게 한자로 써 있는 거죠. 거발한. 내가 읽기는 거발한입니다. 크고 밝은 임금이에요. 한은 우리가 한족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 걸 읽으면 거발한 한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자로 썼던 거는 그게 유일한 표현 방법이니까 한자라고 썼고 실제로는 아마 우리 민족은 크니까 거발한이라고 읽었겠지. 우리는 밝은 민족이니까 태양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밝은 민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배달 한국으로 넘어 들어와서 이제 황제들을 47대의 모든 황제들 내가 다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저 18대 한웅까지 한웅님들을 다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딱 보면은 치우천왕 동두철액이죠. 우리의 동으로 된 머리에 철로 된 이마 그리고 그 우두천왕 아닙니까? 그래서 소처럼 소뿔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치우천왕. 이것이 바로 그 다큐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글자로 표현돼서 붓글씨 잘 쓴다고 될 일은 아니죠. 자, 이것도 우리 그 치우천왕의 용맹스러운 모습. 뭐 나폴레온만 용맹스럽고 징기스칸만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도 이런 천왕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죠. 이거는 그 자기 그 81 형제들을 이제 거느리고 중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전회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탕록에 가서 그 시점에 실제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리고 그 입지적 조건을 봤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막연하게 뭐 책상에 앉아서 누가 그렇게 썼더라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게 그림을 봐도 이게 탕록 대첩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그 중화족을 아주 대대적으로 물리치는 이런 장면. 그림 한 장이 얼마나 그 큰 그 프라이드, 자존심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그림 한 장 그려놓고 굉장히 혼자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나 김산호 없어져도 그림이 남아 있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 역사에 대해 자꾸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글을 써도 이 사람들이 안 읽어 애들이. 그림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나 남겨놓을 게 힘은 들지만 이게 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게 6m, 7m가 넘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 거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아주 굉장히 만족해. 저 양반이 나를 이 세상에 한국에 보낼 때 이런 거 하라고 보낸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내 팔자구나. 어쨌든 기분 좋죠. 이게 이제 우리 치우천왕이 그 헌원 황제 무릎 꿇려서 지금 항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건 18대
한웅이에요. 배달 18대 한웅님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지금 웅녀 황비, 이분은 웅녀 황비예요. 이분의 부인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느냐면 고문자를 써놨어요. 이거 옛날 기록이니까 그렇게 써요. 나 혼자 너무 튀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웅녀 황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누구예요? 한웅이에요. 웅이라고 하는 건 스승이란 뜻입니다. 원래 우리 옛날 말로. 그러니까 한웅님이 큰 스승이라고 하시는 이 스승님의 부인은 웅녀예요. 웅 그분의 부인이에요. 고음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 책상 안방 학자들이 글자 뜻을 보니까 고음이잖아. 그래서 고음 여자가 됐고 고음 여자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다 곰새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때 우리 역사가 풀린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 옛날엔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부인인가, 누구의 가문인가,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만천성이라고 써놨죠. 만튼싱. 이게 어디냐면은 이 연변에서 한 시간 거리인가요? 그럼 이런 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게 뭐예요? 웅녀예요. 웅녀상을 산에다 만들어 놓고 그 산 전체에 이런 고음도 만들어 놓고 옛날 그 전설도 만들어 놓고 이쪽 큰 가운데 서 있는 건 저예요. 옛날에 내 모습입니다. 한국에는 웅녀상 하나 제대로 없죠. 우리 당군상 하나 있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시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부시고 다 짓밟아 놔야지 돼. 우리 역사에 귀중한 거, 소중한 거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 만주 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감동적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안 갖는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중국에서는 자기네 역사입니다, 이제. 아세요? 우리가 버려. 우리 지금 당군을 버리고 있어. 우리가 버리니까 중국에서 그럼 우리 거야. 지구촌은 우리가 버리면 중국이 다 가져가요. 다 자기네 역사에 이제 중국의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웅녀 황비의 옛날 모습을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녀 아닙니까? 여전히. 그때는 모든 이 세상의 조화가 다 하늘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요. 이게 지금 호랑이 데리고 앉아서 이제 뭐 이 사람은 자기는 먼저 또 여자가 됐어. 이제 우리 조상이 됐고. 호랑이는 아직도 뭐 마늘이 싫었는지 덜 먹고선 지금도 호랑이 짓을 합니다. 우리 옛날 얘기가. 요거에 이제 제가 본 한국의 표준 얼굴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성모죠. 우리 아마 가장 그 성모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표준 우리 성모의 모습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냐면 단군입니다. 단군의 탄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는 거 서양 화가들이 수만 장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단군의 탄생 처음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감격이? 감격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단군도 어디서 태어났지 처음부터 우리 솔고님이 그린 도인은 아니라는 얘기. 그건 그 도인 하나를 그려서 단군에 대한 모든 인상을 다 바꿔버렸어. 단군은 정복군주예요. 만주를 통치하고 전체를 정복했던 대군주입니다. 여기 단군의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군 어렸을 적에 이제 산에 그 백두산에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쌍무지개 뜨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전설들을 내가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서양의 명화들도 거의 전설이에요. 비너스 탄생도 전설이고 뭐 큐피드고 뭐고 다 전설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전설이 그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얘기거리로 하고 전설은 다 무시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훌륭한 문화가 됩니다. 이것이 정복공주 제가 그린 단군의 모습이에요. 단군 천왕이 드디어 이제 그 만주를 통일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 중간에 수십 장의 그림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당군이 정복을 만주 통일을 끝내고 백두산에 올라서 대한 제국을 이제 여는 거죠. 당군 조선. 보면 이게 우리 해머슴, 머슴이라는 게 머슴아 그 소리죠. 머슴아, 머슴아 이게 남자를 얘기하면 남자가 머슴. 해머슴, 해의 자손입니다. 해모수라고 썼지만 우리 발음으로 해머슴. 이 해머슴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오룡거 5마리 용이 끄는 그 용을 끄는 그 마차를 타고선 용마겠지. 그러니까 그 용거겠지. 지상에 내려와서 가리켜서 부여가 탄생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설에 관한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고리가 있고 제재알이 있습니다. 제재알. 그 옆에 홀순골이 있고 비류. 홀순골 옆에 꼬리라고 쓴 그 고기가 변경이에요. 지금 이쪽은 만주고, 그러니까 중국이고, 저쪽은 저 바이카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은 몽골, 그렇죠? 몽골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여족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얘기 할게요. 부여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부여족의 또 다른 이름이 왜예요. 왜? 우리 외놈 하는 왜? 일본 왜? 왜가 부여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저기 외자가 써 있잖아요. 요것만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외자가 써 있잖아요. 외를 사전에서 오늘 가서 당장 찾아보세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 이름 외.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외. 그 소리죠. 그런데 그러면 나라 이름 외라고 하는 건 그 나라 외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는 쓸 수 없는 이름 아니에요. 외라는 게. 그럼 2번째 뜻이 있습니다. 2번째 뜻은 뭘까? 위예요. 위. 우란 말이죠. 우리말로는 위나 우나 같은 뜻이죠. 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 하늘천 아니면 높을 고 같은 뜻이에요. 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외족이라고 하는 건 높은 민족, 하늘 민족, 외가 아니라 위다. 위족이고 부여족이 처음부터 위입니다. 오늘 그 제가 드린 그 논문에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위가 왠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보세요. 아마 잘 설명해놨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근데 역사에는 이렇게 한자가 많습니다. 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위도 위예요. 또 그 밑에 우이라고 썼죠. 한자로는 2자로 우이라고 썼지만 우리 말로는 위예요. 우나 이나 합치면 위예요. 우리는 소리말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뜻을 보지 말라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이게 무슨 위예요? 이것도 위죠. 조조나라 위 아닙니까? 부여족이 내려오다가 흥안령에서 갈라지죠. 오른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왼쪽, 우리 지도를 북으로 놓고 왼쪽으로 간 사람은 중국 북경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어디로 옵니까?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해서 퍼지잖아요. 근데 북경 쪽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다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가 뭐예요? 위예요. 위족들이 제일 끝에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중국 그 한나라 황제한테 조공 바치고 옥세를 하나 받았죠. 1700년대 이게 일본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보세요. 한위 노구광. 한은 한나라에 속해 있던 놈이라 그 소리겠고. 위예요, 위. 일본을. 한위. 이거는 뭐 옆에 인변이 없으니까 뭐 왜라고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위지. 그러니까 위가 우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죠. 여기서 한위 노국. 노라 그런 게 노예 노자인데 이게 중국 놈들의 나쁜 습관입니다. 지들 빼놓은 건 다 오랑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 그 노예 같은 나라 예 왕이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 사진들이 하도 흐리고 저거 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1mm의 거짓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엉뚱하게 백제 그래놓고선 지금 제재하르가 나오는데 제재하르가 그 위에 허옇게 생긴 게 지금 소련이에요. 흑룡강에. 제재하르의 그 역사, 흑룡강 향토록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서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비밀 문서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그 책에 보면 제재하르에 맞붙어 있는 게 백제입니다. 백제가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백제의 유리 왕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역사 잘 아시니까 내가 깊이 설명 안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조를 지나서 제 2대 왕이 유리 왕 아니에요? 유리 왕이 떡혼이 오니까 그 엄마가 되는 소선호죠. 소선호가 이제 죽게 생겼지. 아들이 자기 아들 비류나 온조가 왕을 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이 피가 다른 왕이 왔으니 유리가 왕이 됐으니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소선호가 온조와 비류를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간 게 어디냐? 지금 제재하르예요. 거기서 가깝습니다. 소위 그 아사달이라고 했던 지금의 그러니까 고구려의 옛 첫 수도에서부터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거기서부터 비류호 가깝고 여기가 원래 위족의 홈그라운드죠.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했으니까 그걸로 갑니다. 거기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 자기 동네 역사를 자기 동네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흑룡강의 역사는 흑룡강 향토록. 흑룡강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매일 저 중원에 있던 무슨 진수 같은 사람이 앉아서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가 어딘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앉아서 이제 쓴 책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거 보면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이 백제가 거기 하나만 딱 있었으면 내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늘 이 강의도 필요 없고. 근데 백제가 여럿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 위백제가 있고 밑에 촐범부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소위 소선호죠. 소선호 여왕 멋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 무당의 티는 있죠. 비류 천황입니다. 그 소선호의 아들이죠. 그리고 백제의 시조입니다. 백제의 시조. 이 비류 천황을 내가 이제 그린 거고, 그 아래 그 동생 온조입니다. 온조왕. 여기에 이제 우리 백제의 시조들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치치하르에서부터 생긴 백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순수한 우리 발음으로 따지면 백제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빡지죠. 백을 이 광동어로 따지면 박이라고 그럽니다. 박. 그래서 백제 여기 읽어보 홍콩이나 어디서 온 사람들 읽어보면 빡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박지라는 게 밝지, 밝은 땅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한자 뜻풀이 하느라고 백가에 저거 한 사람들이 제해해서 바다를 건너서 글자 보면 풀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와서 백제다 그런 뜻이 됐어.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보시면 백제가 졸범부여 이 흥안령이에요. 거기가 흥안령 쭉 타고 내려와서 어디로 옵니까? 훈족 옆에 대방고지 있어요. 옛 임금성이 있던 데예요. 옛날 우리 그 최초에 임금성이 있던데 거기에 가가지고 대방고지에 와서 나라를 백제가 옮깁니다. 그 위에 있던 백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저쪽 백제는 그렇고 두 번째 내려온 백제를 내가 뭐라고 또 해야 될까? 이름을. 여태까지 학술적으로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으니 그래서 어떤 때는 외백자, 바깥쪽이라 하는 외백제라고도 쓰기도 했고 아니면 대방백제라고도 쓰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백제까지 내려온 게 옛 임금성인데 거기가 황해이고 바레만이에요. 바레만인데 이 사람들이 바레만을 저 이 가운데 그림을 보면 백제 대방고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황해가 뭐같이 보입니까? 지중해 같이 안 보여요? 옛날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놓고선 일로 절로 가면서 장사하고 움직였던 사람들.
원래 백제 사람들이라는 게 다 장사하고 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믿는 사냥꾼들이고, 그렇죠? 수렵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마민족이죠. 기마민족이 여기 내려와서 처음으로 바다에 눈을 뜹니다. 바다에 눈을 떠서 그 기동력 있고 빠르고 배 한쪽 가서 움직이니까 물건들이 막 교통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한 그 상업적인 이익을 이미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떡하니 앉아서 무슨 왕 다음에 무슨 왕, 얘 왕자가 뭐 순수 혈통이냐 아니니 뭐 이거 가지고 500년 동안 싸우고 앉아 있던 우리 이조 역사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제국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 로마 제국이 있고 동로마가 있고 바다 건너에 내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박쥐가 되던데 백제가 또 하나 생겼다고 바꿔 왔어. 그래서 그 왜 백제가 있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왔던 것이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이 신라방처럼 자기들이 가서 정착하고 장사하고 했던 데예요. 그 백제 사람들 또 일본 외국으로 또 십제가 어떻게 변달아 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요. 그 수서나 양서 같은데 양나라 역사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백제는 22 담노국이다. 22개의 담노 제국을 거느린 나라다. 그런 뜻이죠. 담노 제국.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 담노. 이 담노가 무슨 뜻인지 또 몰라. 이 한자 뜻 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담노가 무슨 뜻? 이게 한자를 풀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다물이에요. 다물. 담. 내가 있는 국경, 경계.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안에 있는 울바자, 울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테리토리. 일본 말로 말하면 그걸 또 군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나라라고 써서 군이라 그럽니다. 군이라 그러고 그 군위를 다스리는 사람이 다이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담노 제국을 다스렸다는 건 22개의 영토, 각각 지방 정부를 다스렸다는 뜻이지. 뭐가 다르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다른 건 지방에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지방이면 제주도, 옛날 담나 아니에요? 담으로. 그 담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근데 뭐만 하면 돼? 가서 조공만 맞추면 돼. 연합체를 유지만 하고 있으면 돼. 또 부지런히 세금만 잘 바치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저 위백자가 있고, 위백자라고 얘기한 것이 왜죠? 외백제, 외족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래서 그 중국 서적에 보면 자꾸 외놈들이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전라도 지방에. 이걸 영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일본 학자들이 진해외가 거기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물이 막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역사가 그냥 있는 대로 흐르면 돼요. 그대로 보면 보입니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지금 내 설명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자꾸 내려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담노 제국으로 내려왔을 때 이 담노 제국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왕실의 백제 왕실 중앙 정부가 아닌 왕실의 다독고로야 장원들이라고 여기는 이게 영암지구입니다. 네, 금방 또 말씀드릴게. 이제 내가 그래서 그때인데 그 보면 육가라 동맹인데 육가라 동맹도 이 제국이에요. 이거 가야 제국인데 가야 제국도 한 나라가 다 독립된 나라예요. 똑같습니다. 담노나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일본에서도 번국이라고 하는 말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국이라는 게 바로 담노국이에요. 그리고 담노국의 그 영주들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다스립니다. 거기 왕이나 같아요. 단 중앙정부 말을 거역 못하는 거지. 그것만 달라요. 백제도 똑같은 제도를 계속해서 왜 같으냐?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똑같은 제도를 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같은 정치 체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린 이걸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인 줄 안다고. 그 먼저 담노 제국에 와 있던 사람들이 마한 사람들입니다. 마한 사람들은 지금 저 영암이나 이쪽 가보면은
커다란 그 온관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근데 백제의 그 철기 문화가 자꾸 거기를 부닥쳐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죠. 항복을 하든지 진해 왕권 유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일본이에요. 여긴 비어 있잖아. 공터 아닙니까? 신천지. 서양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 똑같습니다. 아주 뭐 좋은 꿀 같은 땅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그 배 타고 박쥐를 건너서 야마토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남쪽에 있는 그 구주죠. 규슈는 다 가야 제국의 나라들이에요. 가야 육가라가 위에서 백제 때려 옆에서 신라 못 살게 굴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씩 자꾸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가야 세웠어요, 도로. 그래서 구주 가면은 이 가라가 아주 뭐 여기저기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백제가 그 고구려 담덕 태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합니다. 조금 경청해 주세요. 졸리시더라도. 공격을 당하는데 이때 광개토 대왕이 호태왕이 바다로 기습을 했어요. 육지로도 내려왔고 바다로도 기습을 했는데 그때 이 붉은 선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고구려가 침공로가 쭉 타고 올라가다가 이 커발성까지 올라갑니다. 백제 이제 그 수도 있던 커발성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치니까 이 노란 선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백제 왕이 오진천왕이에요. 오진천왕. 근데 오진천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그런데 일본에서 여러분들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신공항우. 이제 내가 그려놓은 신공항우예요. 일본서 그린 신공항우가 아니라. 근데 지금 일본 역사를 보면 신공항우가 조금 아까 오진 덴노의 엄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신라를 쳐야 되겠는데 이미 만삭이 됐어.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다가 배를 붙들어 메고 그리고 일본 그 규슈에서부터 이제 신라를 쳤는데 신라에 딱 도착을 하니까 외군들이 도착을 하니까 이게 일본 고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본 서기에 딱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딱 도착을 하니까 신라 왕, 고구려 왕, 백제 왕들이 와가지고 앞으로 두 분 다시 그 신공 황후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서 항복을 해서 거기다가 딱 창을 꽂아놓고 왔다. 그 다음부터 한국은 한반도는 일본의 이제 노예입니다. 신하고. 근데 이런 그 심청 얘기보다도 못한 얘기가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빼놓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연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응신왕인 이렇게 썼어요. 응신왕인. 여기서 여러분들 퍼즐이 생깁니다. 응신이라고 했으면 응신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오진으로 읽어라. 일본 서기에 써 있기를 오진으로 읽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진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오진은 틀림없이 우리말이죠. 백제에서 건너갔으니까 우리말이죠. 오진. 일본에서는 왕을 오라고 합니다. 오사마 왕님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건 왕이란 뜻이에요. 지는 사람이란 뜻이죠. 님. 그러니까 왕님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응신 왕인이라고 써놓고 내가 금방 발음 먹이는 왕인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왕자고 왕인이니까 이 왕님 그 소리죠. 그냥 오진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오진이나 왕님이나 같은 뜻이라는 얘기.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잘 보세요. 우리 이제 한성백제라고 그래서 자꾸 서울이 수도라면서요. 백제 수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아주 고집도 세. 근데 양서에 보면 뭐라고 써요? 백제 수도는 고마다 이게. 백제의 수도는 고마입니다. 고마. 그 고마가 22개의 담노국을 다스렸는데
그 고마의 웅진자, 웅진 지금 우리나라의 웅진의 웅자가 일본 말로는 고마예요. 고마. 그리고 다시 우리 옛날 말로는 뭐예요? 꼼나루 아닙니까? 꼼나루잖아요, 웅진이. 그러니까 계속 웅진으로 읽어놓고 보면 생전 못 풀어. 근데 우리 원래 말 고마나루, 꼼나루.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양서는 처음부터 백제의 수도는 시작부터 꼼나루다 이 말이에요. 웅진이라 이거는 얘기. 딱 있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어디 서울이 있습니까? 한성 근방도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 역사학자들은 죽기 살기로 서울이라네. 그리고 그 흔적 찾는다고 지금도 가가지고 그 운동장 뒤 캐고 앉아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백제가 아니고 십제예요. 십제라고 하는 건 백제 22 담노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원조도 십신을 거느리고 십제를 여기다 세웠어요. 한성에다가. 근데 그게 백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체할 백제. 이건 대방고지로 갔고. 그 다음에 부여백제, 곰나루, 위백제. 이게 22 담노국을 거느리게 되는데 크다라라고 하는 게 일본 말로 백제를 크다라라 그래요. 구다라라 그러는데 그건 큰 나라 그 뜻이죠.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크다라 외백제가 이제 위백제입니다. 근데 자꾸 위위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나라 같이 생각을 해. 그게 일본 외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서 내가 용어를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크다라가 395년에 보세요. 395년에 한성의 근거지를 잃은 그 십제 세력들이 원조 백제가 남하해서 웅진 남부여 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다가 나라를 세울 때 백제라고 안 하고 남부여라고 했어요. 삼국사기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십제 사람들이 비어 있는 땅, 그러니까 왜 거기 오진이 도망갔으니까 일본으로 그 땅이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 땅에 내려와서 그 일본 천황한테, 그러니까 자기 그 오진 대노한테 사자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천황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쓰겠습니다. 써라. 그래서 일본 서기에 자기네가 왜가 그 백제한테 그 땅을 활양했다, 논아줬다, 너 가져 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네 땅 같이 얘기를 해. 근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걸 뒤집어서 보면 거기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글로 갔잖아. 그러니까 당신 옛날 갖고 있던 땅 우리가 좀 살면 안 될까? 그래 살아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 뭐 니네 왕자나 니네 황제 누구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도 일로 보내, 인질로.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 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백제에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왕이 없어졌는데 왕이 없으면 왜 일본 천황한테 왕 하나 보내달라고 합니까? 그잖아요. 일본 천황한테 가서 우리 왕이 없으니 왕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네가 가서 해라. 누구예요? 무령왕 아니에요? 무령왕. 예? 무령왕이 이제 부여쪽으로 와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그건 무령왕 무덤 파보니까 나오죠? 몽땅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전에 여기 있던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활약을 했구나. 그러면 한 줄기로 풀릴 역사를 이걸 딱 이원화 시켜놓고 니들은 배꼽 없는 놈,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일본은 뭐 만세 일개로서 하늘에서 배꼽 없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잘라내 버리니까 역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걔들도 또 쳐다볼 때 똑같아. 우리를 쳐다보고 똑같은 소리 합니다. 또 우리도 그 말하고 천년 만년 가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본 서기와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렇게 다 같이 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차근차근 들여다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어디서 잘못됐어? 삼국 사기를 썼다고. 우리 김부식이가 삼국 사기를 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국사를 썼어야지.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외 이렇게 오국사를 썼더라면 이 역사가 한 줄기로 풀리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있어요. 백제에서 없어진 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왕 같은 사람 신라하고 싸우다 죽었대요. 그럼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부터 일본에 나와. 백제에 있었던 오진덴노 웅신천왕이 415년에 없어졌는데 분명히 395년에 그 광개토 대왕한테 얻어맞고 도망을 갔으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 외에 시조입니다. 그 양반이. 왜? 일본 역사는 오진덴노가 나오면서부터 풀려요. 그때부터 역사가 딱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엉터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저게 없어요. 일본의 그러니까 비류백제라고 하는 비류를 시조로 하는 그 백제, 소위 곰나루 백제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왕들의 영년이 없습니다. 상북사기니까 없어요. 우리는 십제가 글로 갔으니까 그거를 본백제라고 보고 그것만 썼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찬 성시록을 누가 가져가가지고 어저께 긴급히 일본에서부터 카피해 갖고 온 책입니다. 이게 신찬 성시록이에요. 일본에. 이 신찬 성시록에 보면 보세요. 신찬 성시록에 백제 본기에 없는 백제 왕들이 1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뭐 문현왕이니 뭐 의본이왕, 노왕, 덕자왕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백제 본기에 없는 역사예요. 없는 사람들인데 백제 왕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찬 성시록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류천왕하고 그다음에 오진덴노를 합치면 19명이 됩니다. 19명. 백제 그 옹진에 있었던 백제 영년 414년을 논아 보니까 한 21년 정도씩 통치했어. 어때요? 잘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아직도. 근데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그 웅진 위백제의 역사가 보일 거예요. 이제 한국 상속사기에 없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역사가 보일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일본에서는 천왕이라고 그러죠. 일본 천왕. 천왕은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왕이라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발음해? 덴노라고 그럽니다. 덴노. 근데 덴노는 우리나라 단군과 같은 말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 한자를 보니까 틀리죠. 한자 보지 말고 우리 발음을 보세요. 탄이라고 군은 그냥 왕이란 뜻이니까 군은 빼세요. 그냥 탄. 탄이나 텐이나 몽고 말로는 댕그리 하는 하늘. 덴노, 탄노, 단군, 군이라는 건 왕이라고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천왕이나 덴노나 댕그리의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나 다 천입니다. 천, 하늘천. 우리가 그 천손족이니까. 그래서 이 댕그리 천인데 그러니까 일본 왕을 엠퍼러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엠퍼러 아니에요. 샤먼 킹이에요. 요게 지금 내가 이번에 쓰는 얘기. 샤먼 무당이죠. 무당 왕이에요. 이 일본 천왕이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1년 내내 아무것도 뭐 하는 게 없어요. 일본 내 1월 1일 날 하늘에다가 일본 국민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호진 왕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 오호진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라 그랬잖아요. 오호진이 왕사마라는 게 오오사마 그 소리인데 그 오라는 게 왕이다. 그다음에 왕님이라고 하는 것도 오오다, 오호진이다. 같은 이름이다. 우리말로 발음할 땐 똑같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오사카에 있는 왕인 박사의 능입니다. 잘 줘놨잖아요. 근데 이 능을 오사카나 일본에서 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영암에서 가서 졌어요. 왜냐하면 영암이 일본으로 오진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영암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저거 하느라고 선전하느라고 갖다 지어놨어. 이 막대한 돈을. 그런데 우리가 짓기 전에 오리지널리
이 무덤이 어떻게 생겼었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 하나밖에 없죠. 바위 덩어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다고 이렇게 지어놓고 왔어요. 그 좋아요. 왕인 박사가 둘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천자문도 가져왔어. 일본 무식한 거 가리켰어.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쳐다본 게 뭐냐 하면 이게 보세요. 사적인데 전 왕인 묘예요. 전. 이게 그 일본에 있는 거예요. 전. 그 전이 무슨 자입니까? 전설이란 뜻이죠. 전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설이 그러니까 왕이 묘라고 하더라 그런 말이지 왕이 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이 왕이 묘를 찾아봤더니 보세요. 저기도 그 대판정부에서 나온 게 전 왕이 묘란 말이죠. 근데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할 적에 그 내가 현지에 가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이란 말이 왜 네 정부한테 니들이 왜 왕이 묘면 왕이 묘지 왜 거기다 전자를 붙였냐 설명을 해라.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썼지? 뭘 잘 모르니까. 근데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왕인을 완이라고 발음한다 그랬잖아요. 완이. 그래서 완인호 학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왕인 박사 뭐 일본에 어쩌고 저쩌고 없어졌잖아. 그죠? 이게 엉터리 역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그럼 완이가 그럼 없느냐? 내가 조금 아까 설명했잖아. 오진 덴노가 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진이 천황이 일본 가가지고 자 천황 국가를 만들었는데 오진 천황이 일본에서 일본 서기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서부터 만세일계예요. 우리는 하늘서부터 떨어졌어. 조선에서 안 왔어. 한반도에서 온 일 없어. 우리 천황들은 다 여기 사람들이야. 원래 일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오진 덴노가 와가지고 글도 가리켜 말도 가져와 기마족이니까. 그리고 일본을 개명시켜. 그때부터 이제 백제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게 아니라 천황이 가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저 모세 엑소도스 하듯이 한국에서부터 백제 사람 3분의 1이 따라간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날의 일본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시간 지나서 또 주최 측에서 야단 많이 맞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m so happy to be here, and thank you very much that you invited me, and special thanks to Mr. President. And I would like to say about the Russian scientist. His name is Yuri Butin, not Putin, but Butin, okay? It's very important. And as I understand that I have a short time because previous speaker kind of, okay, will be short. And first of all, I'm really important to know that this Yuri Butin, he was born in very hard times of our country. It was time with collectivization, and of course, I have not so much time, and you can read all my report in the page number 30, and I will say just very shortly in like thesis, okay? And if you will have a question, we can have discussion somewhere else. And the life and his study, because he studied about Korea, about ancient Kochoson. Why he decided to choose this topic? Probably because he was born in my land. I am from the Buryatia, it's a Siberia near Baikal Lake, and we are really feeling warm to the Korean nation because we have a lot of same in culture, in language, in many places, okay? And he lived very hard life, actually. And you can see I found in archive some photos. He was born in a village, and it was very hard time to come from the village to the
very capitals of our country and study the language. And also a very important thing that for a long time he graduated from the military school of translators in Soviet Union. He fought for communism, okay? He was sent to North Korea, and he spent more than 4 years in the North Korea as a translator, and also like a military advisor during the war. And he has a lot of the medals and tokens from the Northern Korean government. And it was hard time. And actually during this time he started to interesting about the history, ancient history of the Korea. And he was really, really interested. And he started to excavate. He wrote in his memoirs that one time he saw like a bomb, he make a big hole, and he found a lot of ceramic shells, and he started to collect it, but it was time to run out, and he ran out, but he came back to this hole and tried to collect it. Also, he studied a lot about history and ethnography and language. And you should know, but then after that he was sent to the Middle Asia. It's a Tajik Soviet Republic. And he looked a lot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jik, Altai group of language and Korean languages. This man, he has chance to travel a lot all over the Soviet Union, and he studied the different kind of languages. And finally, actually, he was kind of opposition for the, official Northern Korean studies, because in the 60s, Northern Korea proclaimed the ideology Chuchhe, which means they support their own force. And they said to Soviet Union, okay, we are friends, but we will make our own research, our own ideology. Okay, that's why he was a little bit in opposition to the official Northern Korean science. And after the many places, he took travel all over the former Soviet Union. Finally, he settled in Irkutsk. Irkutsk is a big city in Siberia, also in another place of Baikal Lake. And he started to be at the dean office for the studying of the Oriental languages. Because my language is a Buryat language. It's also Oriental, Mongolian, Buryat, and others. And by the way, it's kind of, for Buryats, easy to study Korean, a little bit more easy. Okay? And language and history, I said. And this, my topic about what he studied about. And very important book, it's Economical History of Asia, whereas he was also a PhD in economic, and he said it's very helped him to feel how the people live usual life, live usual life. Mm-hmm. Well, the next one is Oriental Etudes. It's more like poetry and also science, because it's very interesting. You know the story about Tangun, the legendary founder of the state, and he said, is it exist or not, it's not so important. Very important that he gave a very important role when it was Korea was in a hard situation. He united the nation. He gave the power and strength to fight against the occupation. And very important that also to know where is your state was established, very important for every nation. But especially it's very important for the people, for the nation, who was someday as a colony or who was dependent from somewhere. And he was really full heart for Korean people, for the Korea. And he said that Kochoson, he was established much more earlier than it's said colonial historians say, like a Japanese. And also he said that very often in Chinese chronicles, the Chinese chronicles saying about the nation in Manchuria and Korea like it was dependent from the Chinese, from the Han Empire. But he said very often, when I'm looking at the real history, it is not. And the proto-state, the ol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Manchuria, they have the same,
how to say, civilization, the same roots, and they give a lot to the all humanity. They give the same treasure. Also, he studied a lot about the archaeological researches. And he united here it says the book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it's still very useful, and of course it's quite old, and it was published by his disciples. He studied main goals as characteristic of material culture. He found a lot of archaeological finds, especially daggers in northern Korea, political and economical history. And he looked all his Korean history from the very beginning to the 3 states. But also, I would say very accurately, he was not so optimistic about the dates, which I have heard here. He is more accurate. And as a classical academical scientist, he is very accurate with the facts. And he is never saying that ages and ages and centuries before, because he was supported on the archaeological researches. And his dates of the Kochoson is much more humble in his studies. And also, he studied in Irkutsk, Siberian Institute of Economic and Development. But the main book, as I said, it's this one. It's called Ancient Choson. Ancient Choson, and it's quite good. And now it's very rare in Russia. I tried to find it and I tried to buy it, but finally I go to the Irkutsk official library and I make a copy of this. The Korean government starts in the Bronze Age. But finally, the government and state start to be as a classical government in the Iron Age. Choson Tangun. And he thinking that Tangun is maybe it was a real person, maybe it was like a moment, like a myth. He is saying it's not so important now because this role of the Tangun will play much more later when it was a problem with Korea as an independent country. And he said that probably when we look very carefully at the history about Tangun, it was a real person. But after that, people added some his special kind of ideas, like a god, but probably in the very beginning was a real person. And he studied a lot, and he gave a very popular in Russian academical science, Samguk Yusa, the ancient chronicles of the Korean people, Samguk Yusa, and he used a lot in his work. But also, Kochoson Viman, he said probably it was already not anymore Korean, but more like a very big Chinese influence in this area. And finally, what I want to say that he really thinking and said we need to study more about the dates of the Kochoson, especially old one, and maybe it will move to the more eldest. But as I said, he was very, very careful about it. This is my main thesis comes in. You will read it. And he said 1,000 years ago, it was appeared like ancient Choson. He said it was a monarchy, titles and hierarchy and class legislations, and it's classical state. Tha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nd he all the time in any books, he really cared that it must be the same, at least states as the Korean, ancient Kochoson, and the Han Empire was like equal, not like the Chinese determinated. And this, I finally found this photo, and he is standing in the very center, this man. And he has a very big and long life and a lot of troubles during his life. But I really want to say that it was a man who really studied, and he really have a passion and heart to
Korean history. And I'm really thankful that you have a chance to me give this name of the Yuri Buti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